아버지, 제발 그 옷 말고 제가 사드린 옷 입으세요. 부탁이에요. 제발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곧 상견례를 앞둔 아들은 평소 농사를 짓던 아버지를 위해 양복을 새로 사가지고 본가를 방문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지하에 아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그딴 허례옷이 왜 필요하냐? 난 평소 입던 대로 입고 갈 테니 그런 줄 알거라. 아들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과연 상견례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마음을 읽는 채널 마음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견례 자리에서 옷차림 때문에 양가 어른들이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결국 위기를 맞게 되는 사연을 소개합니다. 과연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을지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수경 씨는 딸로부터 곧 상견례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정장 입으면 좀 거한가? 딸과 무슨 옷을 입을지 이야기를 나누던 수경 씨.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빠 부모님은 겉모습에 아마 그렇게 신경 쓰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평소 농사를 짓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딸은 부모님께 너무 격식 있는 옷차림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편하게 입을 수는 없잖아.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옷차림은 상대방을 위한 예의니까 그래도 정장에 가까운 옷으로 좀 잘 입고 가야지. 우리 딸 체면도 있는데 여보는 그냥 양복 입어요. 어머니는 처음 해보는 상견례에 걱정이 많았지요. 최대한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잘 차려입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남자친구 쪽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평소 농사일을 하시는 부모님이 변변한 외출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들은 부모님을 위해 양복과 여성복 정장을 사서 본가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상견례에 입으실 옷을 제가 사왔습니다. 이걸 입고 와 주시면 됩니다.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대뜸 화부터 냈습니다. 쓸데없이 이런 것은 왜 사왔냐? 나는 그냥 평소 입던 옷을 입고 갈 거다. 그 말에 아들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평소 입던 옷이라뇨? 상견례를 하는데 평소 입던 옷을 입으시면 너무 예의가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난 평생 이렇게 살았고 그런 자리라고 해서 내가 안 하던 짓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아버지가 부끄러워? 오히려 아들을 나무라는 아버지. 아들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엄마만이라도 이 옷 입어주세요. 아들은 아버지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어머니께 부탁을 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마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우리 사는 모습 그대로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거절한 채 자신의 의견을 고집했어요. 이럴 때 안 하던 짓을 하면 오히려 사람이 더 우스워 보이는 법이야. 우린 우리 하던 대로 가서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차라리 솔직한 거야. 그러니 괜한 거칠해 할 생각 말아라.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고 아들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상견례 전에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 룸을 잡아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나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 고집을 꺾지 못했고 아버지는 평소 동네를 휘젓고 다닐 때 입던 개량 한복 차림으로 상견례장에 나온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도 그저 동네 마실에나 다닐 때 입던 시골 안악 차림새 그대로 상견례장에 온 것입니다. 아들은 낯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당당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조용한 가운데
남자 쪽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보시다시피 농사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거칠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꾸며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평소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오해 마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에 여자 쪽 부모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니 너무 염려 마세요. 여자 쪽 부모님은 속으로는 상대 부모님 차림새에 많이 당황했지만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분들인가 보다 싶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렇게 분위기는 조금 풀어지게 되었고 서로의 자녀에 대한 덕담이 오고 갔습니다. 참 아드님을 잘 키우셨어요. 부모님을 닮아서 그렇게 성실한가 봐요. 여자 쪽 어머니가 칭찬을 하자 남자 쪽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어릴 때부터 효자라고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고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참 착하고 성실한 아들입니다. 부모님을 아주 위하는 효자 중 효자지요. 제가 내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제일로 치는 아들입니다. 그러더니 아들 자랑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와서 다 해주고 엄마 아프다고 하면 바로 와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아주 착한 효자예요. 제가 맨날 아들한테 그랬어요. 와서 엄마 아빠 곁에 살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나중에 직장 생활 정리하고 땅 물려받아서 농사나 지으면서 옆에 와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딸 부모님은 깜짝 놀랐지요. 네. 농사를요? 농사라는 말에 놀라며 되묻는 예비 사돈의 태도에 남자 아버지는 표정이 싸하게 굳었습니다. 농사가 뭐 잘못됐습니까? 제가 호롤단신으로 농사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애들 넷을 다 농사지어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우리 동네에서 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신기술 도입해서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교수하고도 같이 농법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농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여자 부모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농사를 우습게 보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농사가 참 어렵고 대단한 일이라는 걸 잘 알지요. 그저 요즘 젊은 애들이 농사일에 관심이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에 실수로 말이 나온 겁니다. 오해 마세요. 그러자 남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요,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호롤단신으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에요. 가난하게 컸지만요. 제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IQ가 130이 넘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다들 저를 존경하고 저한테 뭐라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남 눈치 보면서 월급이나 받고 윗사람한테 빌빌 기어야 하고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겠어요? 내 땅에 내 맘대로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 일인데요. 마치 정말로 시골에 내려와 농사를 짓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남자 아버지는 진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자 쪽 어머니는 예비 신랑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농사 지을 생각이 있냐고 묻는 표정이었지요. 예비 신랑은 눈치를 채고 얼른 이렇게 대답했지요. 아, 아버님 말씀은 나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제가 어떻게 갑자기 농사 일을 하겠어요. 회사 열심히 다녀야죠. 그러자 남자 아버지는 아들을 째려보더니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가 서울 가서 서울 여자를 만나더니 아주 깍쟁이가 다 됐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직장 생활이 뻔하죠.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겁니까? 내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것처럼 마음 편한 일이 없어요. 아직 젊으니까 뭘 모르는 거죠.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하는 예비 사돈의 말에 여자 쪽 부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을 잡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서울 사람이 돼서 나중에 깍쟁이처럼 부모도 나 몰라라 하고 그러려나? 뜬금없이 딸에게 질문을 던지는 예비 시아버지. 딸은 눈동자만 대굴대굴 굴리다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말을 못해? 정말 그럴 생각인가 보네. 예비 사돈의 말에 결국 딸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고 말았지요. 사돈, 그런 이야기는 지금 나누기에는 적당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딸이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기본도 안 된 아이는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아버지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남자 쪽 아버지 표정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지들밖에 모릅니다. 제가 사실 위로 아들 딸 시집 장가를 보냈지만 가 고향 근처에서 짝을 만났어요. 서울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도 처음인데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정도 물어보는 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기적이고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남자 아버지가 마치 딸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양말을 하자 이번에는 딸 어머니가 반격에 나섰어요. 아니, 서울 사람이라고 해서 다 부모 공경을 모르나요?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네요. 서울 사람이 대체 뭐가 어떻다고 싸잡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딸 어머니의 말에도 남자 아버지는 태연했어요.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그냥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니 너무 개념치 마세요. 며느리가 잘하면 제가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서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또 딸애를 난처하게 만드는 예비 사돈 때문에 화가 치민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른이 잘 대해주시면 당연히 애들도 잘하겠지요. 잘해주실 마음은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먼저 대접받고 싶은 마음만 잔뜩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남자 쪽 아버지는 그 말에도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참 말씀을 서울 사람답게 하시네요. 그 부모의 그 딸일 텐데 제가 이러니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두 부모의 대화가 마치 칼날처럼 부딪히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딸의 아버지가 중재를 하고 나섰어요. 좋은 자리에서 얼굴 붉히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지요. 사돈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애들을 한번 믿어보시는 게 어떨지요. 우리끼리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네요. 간신히 남편이 분위기를 가라앉히자 딸의 어머니도 가까스로 진정을 했습니다. 양쪽에서 아들, 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고 상견례 분위기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아슬아슬했지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불편한 식사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들은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따 집에서 이야기 좀 하자. 딸 어머니는 딸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알겠어요. 오빠랑 이야기 좀 하고 집에 갈게요. 아들과 딸은 부모님과 헤어져 둘이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체 오빠네 아버지 왜 그러셔? 나 정말 난감해서 혼났어. 뭐야, 대체. 그 옷차림이 뭐냐고. 너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시는 행동 아니야? 딸은 남자친구 부모님을 과거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예비 시아버지가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면이 있었지만 상견례에서 이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지요.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정말 괴롭다. 내가 양복까지 사다 드렸는데 정말 너무 고집을 부리셔서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어. 너희 부모님께서 많이 기분 나쁘셨겠지. 내가 대신 사과드릴게. 미안하다는 남자친구의 사과에도 딸은 비난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너무 많이 참았던 탓이었어요. 아니, 서울에서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갑자기 시골 와서 농사를 지으라는 둥, 서울 깍쟁이라는 둥, 대체 그 말씀들은 다 뭐냐고. 따지는 여자친구의 말에 남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는 서울 며느리 보는 것에 대해 좀 컴플렉스가 있으신 것 같아. 형, 누나는 다 동네에서 결혼을 했잖아. 서울 사람하고 사돈이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 혹시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으로 너무 앞서가신 것 같다. 결혼해서 우리가 잘하면 아마 믿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남자친구가 사과를 하고 대신 해명까지 했지만 딸의 기분은 잘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골 와서 부모님 곁에 살라는 말은 또 뭔데? 내가 대체 왜 결혼 전부터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그건 평소 부모님 생각이야. 두 분이 시골에서 사시는데 아무래도 날 많이 의지하셔서 노년에는 내가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평소에도 자주 하셨어. 하지만 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할 거니까 그건 신경 쓸 것 없어. 부모님께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할게. 절대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거야. 뜬금없었던 예비 시아버지의 노후 문제 거론까지 나오자 딸은 정말 당황스러웠지요. 우리 나중에 이야기해. 나 머리 좀 식혀야 할 것 같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 상견례에서 튀어나오자 딸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도 개운하지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와 딸은 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예, 너 이 결혼 진짜 잘 생각해 봐야겠다. 오늘 보니까 예비 시아버지 고집이 보통이 아니더라.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지요. 그 옷차림이 뭐니? 내가 사람을 옷차림으로 무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옷은 솔직히 상대방을 위한 배려고 예의잖아. 농사일 한다고 그런 차림으로 오는 건 상대방을 너무 무시하는 행동 아니야?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상견례에 그런 옷차림으로 오는 사람이 대체 어딨니? 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였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너무 나쁘게 보지 마. 그래도 나쁜 분들 같지는 않아. 그저 서울 사람과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경계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 아마 자주 보다 보면 괜찮겠지.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것이 자기 소신이고 철학이라는데 어쩌겠어. 그리고 그런 태도가 꼭 나쁘다고만 볼 필요는 없잖아. 적어도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가족이 될 사이인데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고.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이 결혼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꼴을 보고도. 그러자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했지요. 아니, 그럼 사돈 때문에 애들 결혼을 업기라도 하자는 말이야. 이건 애들 문제잖아. 애들이 사돈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걸로 파투를 내려고 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남편의 관대한 태도에 어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렇게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하는 말 못 들었어요? 아주 결혼하면 우리 애한테 대접받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 같던데 결혼을 하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난 반대야. 저런 집안하고 결혼하면 너 고생길이 아주 훤해. 시골 사람들이 더 지독한 법이야. 서울 사람들은 요새 세상 바뀌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자식들한테 바라지 않는 부모가 많지만 시골 사람들은 시골에서 자기네들끼리 옛날 스타일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도 많다니까. 아까 말하는 거 들었잖아. 농사나 지으면서 자기네들 옆에 와서 살라며? 요즘 세상에 저런 걸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니? 어머니는 상견례 이후 결혼을 절대 막아야겠다고 결심을 한 상태였지요. 애들이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사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하겠어. 다른 형제들도 있고 한데 애들이 독박 쓸 일은 없을 것 아니야.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될 일이지.
무엇보다도 애들이 결혼을 원하잖아. 아버지의 말에 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부모님은 딸을 쳐다봤지요. 솔직히 오빠 너무 좋고 꼭 결혼하고 싶은데 막상 상견례에서 오빠 아버님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자신이 별로 없어요. 정말 나한테 시골 와서 살라고 하고 농사 지으라고 하면 나 이혼하고 싶을 것 같아. 오빠는 솔직히 너무 효자라서 부모님이 강하게 나오면 또 그 말을 들어줄 것 같단 말이야. 평소에 자기가 농사에도 관심이 있다는 말을 몇 번 했었어. 난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저러니까 본인도 정말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나중에 영농후계자 되겠다고 하면 나 어떻게 해? 딸은 정말 심각하게 이 결혼에 의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부모님 노후를 책임지는 삶이라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에 딸은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다. 결혼해도 되는 거 맞아? 남자 쪽 집에서도 상견례 이후 서로 대화가 한창이었습니다. 서울 며느리를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말에 아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할 말 다 하셔놓고 그게 또 무슨 소리예요? 아까 그쪽 집안에서 하는 말 들었을 것 아니냐. 한마디를 안 치고 바락바락 따지고 드는 것 봐라. 저런 집안 며느리가 들어와서 참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겠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아버지에게 서울 며느리란 마치 별나라에서 온 특이한 존재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다 아버지 때문에 저 결혼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냥 적당히 서로 기분 좋을 이야기만 했으면 좋았잖아요.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세요? 결혼하지 말자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에 아버지는 조금은 아들에게 미안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다고 무시당할까봐 그랬지. 그래도 만나보니 아주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더라. 어머니는 좀 깍쟁이 같지만 아버지는 너그러운 분인 것 같고 이런 일로 결혼하지 말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농사 짓는 사람이 서울 사람하고 사돈을 맺는데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의 아령도 없으면 어떻게 가족이 되겠냐. 아버지는 괜히 찔리는 마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전히 뻔뻔한 아버지였고 그저 아들만 전전긍긍이었지요. 며칠 후 딸은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나 지금 상태로는 결혼 못할 것 같아. 결국 결혼에 부담을 느낀 여자친구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왔고 그 말에 남자친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시간을 갖다니 마치 결혼을 취소하자는 말처럼 들렸지요. 이대로 결혼은 물 건너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자그마치 3년도 넘게 만나왔던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이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취소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 속도 모르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결혼 그래서 언제 한다고? 결혼식은 서울에서 할 거지? 내가 여기서 버스를 대절해서 동네 사람들 태워서 갈란다. 아버지는 상견례에서는 마치 며느리를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니 막상 결혼식은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아들 덕분에 서울서 결혼식을 다 해보고 말이야. 아들은 상견례를 망쳐놓고 혼자 들떠있는 아버지 때문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유가 당분간 생각 좀 해보자고 해서 연락도 못하고 있어요. 느낌이 좋지 않아요. 불길하다고요. 결혼 날짜를 잡기는커녕 지금 결혼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아버지 탓이잖아요.
옷도 예의 없이 입고 말씀도 막 하시고 그래 놓고 결혼이 제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결혼하는 거 정말 원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그냥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 곁에서 노후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농사나 짓고 살기를 바라신 건 아니고요.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뭐야? 나 아들 서울서 결혼한다고 동네에 다 소문냈는데. 그럼 이제 어쩌냐? 그 말에 더 기가 막힌 아들이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제 결혼 망쳐놓고 아버지는 지금 그게 걱정이세요? 이 상황에 아버지 체면이 중요해요? 대체 정말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들은 아버지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농사를 짓던 부모님이 고생하며 사셨던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은 부모님 뜻에 맞춰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의 행동을 본 아들은 결국 아버지는 자신만 위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든 여자친구를 붙잡고 싶었지요. 지우야, 내가 너 부모님 때문에 힘들 일 절대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오빠 믿고 결혼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간절히 여자친구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쪽 어머니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요. 효자랑은 결혼하는 거 아니라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보다. 평소에 그렇게 착하고 부모님 위한다더니 이게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니? 너 그 집에 시집 가면 그 시아버지 비위를 대체 어떻게 맞추고 살래? 상견례 장소에도 자기 체면 세우느라 그런 옷차림하고 온 거 봐라. 그 꼬장꼬장한 고집에 자기밖에 모르는 성미를 평생 맞추며 살 거 생각해봐. 그냥 다른 남자 만나. 엄마도 지훈이 생각하면 안타깝고 안쓰럽지만 결혼은 한 사람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잘 생각해. 그래도 아버지는 딸에게 결혼을 하라고 했지요. 요즘 세상에 시부모가 뭐 중요하니? 너희 둘만 마음이 맞으면 적당히 하면 또 다 방법이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훈이랑 잘 이야기해서 대처해봐. 이런 일로 결혼을 취소하면 나중에 지훈이 놓친 거 후회할 수도 있잖아. 지훈이가 참 애가 괜찮아. 아빠는 지훈이가 네 편이 돼줄 거라고 생각해. 딸은 도저히 답을 모르겠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상견례에서 했던 예비 시아버지의 행동과 말들을 떠올리면 당장 파혼을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와의 사랑을 생각하면 또 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는 술에 취해 찾아왔어요. 정말 미안해. 제발 결혼해주라. 네가 원한다면 부모님이랑 인연도 나는 끊을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딸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뭐? 부모님하고 인연을 끊어? 오빠같이 효자가 말도 안 돼. 그러자 남자친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 효자 맞지. 근데 내가 여태까지 그냥 헛짓거리를 한 것 같더라. 우리 아버지는 사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내가 결혼 엎어질까봐 마음 아파하는 걸 뻔히 보시면서도 본인 체면 걱정만 하시는 거 있지. 그거 보니까 여태껏 내가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양복 한번 입어달라는 부탁도 안 들어주는 분인데 말이야. 정말 아버지한테 실망했어. 그깟 양복 한번 입고 아들 체면 세워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말이야. 자기 고집만 부리고 정말 아버지가 너무 미워. 아버지 때문에 너랑 결혼 못하면 아마 평생 아버지 용서 못할 것 같아. 남자친구의 속마음을 들은 딸은 남자친구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소 아버지한테 뭘 부탁드려 본 적이 없어. 딱 한 번이었잖아. 그냥 본인 마음에 안 들어도 양복 한번 입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니야? 근데 그걸 안 들어주신 게 정말 너무 섭섭하고 원망스러워.
아버지한테 나는 대체 뭔가 싶고 그저 정말 노후 대비로 보험 들었다 생각하고 날 시골로 불러들여서 주저앉힐 생각을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 괴로워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딸은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빠가 정말 약속해준다면 알았어. 우리 결혼하자. 대신 결혼식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따라달라고 약속 받아와. 알았지? 딸은 남자친구에게 앞으로는 부모님한테 휘둘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지요. 그렇게 가까스로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또 황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며칠 지내면서 집안 어른들께 돌아다니며 다 인사를 올려야 한다. 동네에 모여 사는 일가 친척 집들을 일일이 다 방문하며 인사를 하러 다니라는 요구를 해왔어요. 모든 가족들이 평생을 다한 동네에 모여 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아버지. 여자친구가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눈치챈 남자는 아버지께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지유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저희 결혼이고 저희 둘이 사는 거니까 자꾸 아버지 체면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 이제 그만해 주세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야? 네가 제정신이냐?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그럼 친척 어른들께 인사도 안 하겠다는 거야? 솔직히 친척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도 평소에는 그 어른들 맨날 욕하시잖아요. 별로 좋아하고 가까운 사이도 아니면서 대체 왜 이럴 때는 예의를 차려야 하는데요. 그냥 아버지가 체면 차리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라면 저희가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이제 착한 아들 노릇을 하기를 포기했지요. 덕분에 둘은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살림을 차려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웠던 두 사람의 결혼 과정이었지만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결혼이란 일륜지대사고 집안끼리의 만남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견례 경험은 어떠셨나요?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겪었던 일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모이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라디오는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